훈련소 생활은 입영심사 기간을 빼고 5주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주차 교육은 군인 기본 자세를 가르치는 제식훈련, 정신교육, 경계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우리는 무리 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힘든 것은 활동 중간마다 병영 생활기록부와 효도편지 작성 시간을 부여하여 작성하라고 하는데 특히 생활기록부는 빈틈없이 채워 써야 한다는 조교 통제로 부담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격훈련 이후에서 소총을 지급받았는데 조교들이 소총 각 부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교육하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소총을 접하게 되어 매우 흥미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만져본 총이랑은 차원이 달랐으며 게임에서 사용한 총을 직접 만져보고 분해도 하고 결합도 해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군대 가기 전에 장난감 총 긴 것을 가지고 총 쏘는 자세와 총 쏘는 연습을 한두 번 준비를 해서 가기도 하더군요.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교관과 조교는 훈련병에게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군 생활을 처음 접하는 우리에게 경어를 사용하여 부대 적응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들의 인격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훈련소의 조교의 반말과 이합적인 언어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1주차에는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아 무섭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영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는 개인 전술 숙달 기간으로 0점 사격과 화생방 10km 행군 등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화생방 실습에서는 여기서 저희 아들은 대학을 화학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지원을 해서 화학병으로 갔는데 그때 또다시 화생방 훈련을 해서 몇 번을 더 경험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잊혀지지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독면을 착용시킨 다음 가스실로 밀어넣고 그 안에서 정화통을 교체하라며 시간을 주는데 가스를 마음껏 들여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피부가 조금 따끔할 정도였지만 아무튼 호흡을 참으며 눈물 콧물이 줄줄 흐르고 가스를 들이마시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는 듯 하였습니다. 화생방은 MBC 진짜 사나이 재방편을 많이 보면서 유격장에서 실시한 화생방 훈련에서 샘 행턴과 장혁, 서경석 등 연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이도 웃었죠. 실제 화생방 훈련을 직접 경험해보니 진짜 사나이 촬영이 리얼 그 자체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고 보니 제가 방독면을 잘못 착용하여 다른 전우들보다 좀 더 곤욕을 치루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기초 전술 숙달로 기초 사격과 기록 사격과 수류탄 투척을 하였습니다. 사격간의 대부분 긴장을 하였으나 일부는 인터넷 게임에서만 접하던 소총을 실제로 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격 성적이 좋으면 군대 PX 이용권과 개인 전화 이용 등 포상이 주어지므로 우리는 열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격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은 인접 부대에서 사고가 나서 실 수류탄으로 하지 못하고 연습용 수류탄을 이용하여 훈련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쉬운 것보다 혹시나 하는 우려로 겁도 나고 했는데 다행히 연습용 수류탄을 이용한 훈련으로 대체되어 안도를 하였습니다. 휴일에는 자유시간과 종교행사를 실시하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종파가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종파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종교 행사도 좋았지만 종교 행사 후 우리들에게 주는 간식, 음료수와 빵은 너무나 달콤한 매력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종교 행사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간식으로 떡볶이, 햄버거, 우유, 떡과일 등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집을 떠나와 훈련 중에 주말에 잠깐 휴식도 취하고 간식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살아가면서 가끔씩 기억 속의 추억으로 남아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도 훈련소에서 있을 때 종교 행사를 참여했는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햄버거를 먹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생각이 나면 햄버거를 사가지고 들어오더군요. 네, 아마 그 추억을 한 번씩 생각이 나나 봅니다. 네. 4주차 교육은 종합전술 달로 각계 전투와 종합 숙달 훈련 20km 행군을 실시하였습니다. 각계 전투 훈련뿐만 아니라 야외 훈련 간 식사는 추진해서 먹어야 했으며 야외 교장에서 손을 씻기 어려우므로 손 세정제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연속된 긴장과 훈련으로 인해 허기를 더 느끼면서 맛은 배가 되었습니다. 야외 교장에서 먹는 식사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5주차에는 종합평가와 인성교육, 훈련병의 밤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병의 밤 행사 장기자랑 시간에는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자도 있었고 미리 생활관에서 준비를 하였는지 여러 명이 아카펠라를 부르기도 하고 힙합과 춤을 보여준 인원도 있었습니다. 장기자랑에 참여한 전 인원들에게 전화 이용권 포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참가하지 못하고 그냥 박수만 쳤습니다. 특히 분대장과의 대화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관계에 있는 조교와 훈련병이 손을 마주잡고 흉금을 털어놓는 시간이며 훈련병은 여러 명이 가장 까칠하고 무서워했던 조교와 대화하기를 자청하였으며 한 훈련병이 조교에게 원래 바탕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인상을 자주 써서 그러냐 라고 묻자 훈련병들은 열렬히 환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공중 속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으나 시간이 흘러 3주차에는 서로 친해지면서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병영 생활을 처음 접하며 첫날 밤을 보내고 소총을 다루고 제식에 따라 절도 있게 행동하며 변하는 나의 모습이 익숙해질 무렵 우리들의 동행은 이렇게 시작되어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듯 하였으나 어느 순간 5주차라는 훈련병 생활은 끝나고 자대 배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자대라는 두려움이 나에게 다시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5주차 수료하기 전 인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인성교육 날 훈련병들을 대했던 저는 군복을 입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멋진 사나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안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신 듯 하였으며 자식을 군에 보낸 엄마의 마음과 앞으로 아들들이 군생활을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당부를 엄마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대 생활을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지 자대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걱정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강연을 듣고 보니 미래가 어찌 흘러갈지 모르지만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게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사님은 여러분들이 입대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먼저 헌신하였고 여러분들이 전역을 한다면 아들, 딸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전쟁에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몫을 다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선택한 아이들이며 우리 국민들은 장병 한 분 한 분을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운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군 복무를 인생의 허비로 생각한다면 허송의 시간이 될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숭고한 사명으로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의미 깊은 나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유와 법에 취약한 곳을 노려 군 복무를 회피하는 국소수의 인원들도 있는데 장병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진정한 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며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 나란 존재를 생각하니 가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연 말미에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최고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이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강연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께 달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자대에서 군정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나중에 군정병 집체 교육 시에 강사님을 또 만나게 되는 인연으로 저의 군생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훈련병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 이 훈련병을 전방사단 군정병 집체교육 때 다시 만나게 되어 A 병사의 훈련병 시절과 자대생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강연이 끝날 때쯤 저에게 훈련병의 교육을 받았던 아들들이 어머니하고 달려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다시 만난 소중한 아들들을 보니 눈물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마 육군의 어머니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에게 교육 중에 자대에 가서 강연을 가게 되면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으며 나의 강연을 들었던 것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더니 기억을 하고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군정병으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과 이런저런 일들을 듣고 짧은 시간이나마 환히 웃을 수 있는 아들들의 군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도 대견스럽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군 관계자분께 엄마의 간식을 아들들에게 전해주라고 부탁드리고 내려오는 저의 마음은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에 군정병 집체교육 강연 사연과 A 병사를 다시 만나서 나는 자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병사가 입대를 앞둔 인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으며 누구나가 너무도 낯선 환경 속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어색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훈련을 하면서 멋진 군인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훈련소 생활도 금방 적응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일념으로 입대를 하였지만 경계 근무를 서거나 병영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느낌을 당장 피부로 느낀다는 것은 어렵겠죠. 의무 복무처럼 자신이 선택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에 의해서 해야 할 때 더 마음을 다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함께하고 있는 나의 전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같은 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이 일합니다. 비단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뜻이며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재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을 받다가 아프면 진료는 연락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훈련소의 생활관에 아플 경우 부대 내 의무실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훈련관에도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어 필요시 현장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와 연락은 손편지와 인터넷 편지를 활용하며 인터넷 편지는 조교가 매일 확인하여 저녁 점호 전에 전달해주며 수신만 가능하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훈련병은 전화 사용이 금지되나 생활을 잘하는 인원에게 상점에 의한 전화 기회와 훈련 우수자에게 전화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포상 제도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승인하에 간부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연락하기도 한답니다. 훈련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 도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훈련할 수가 없을 경우
심의를 거쳐 퇴소하였다가 건강을 회복한 후 다음 기수에 들어올 수도 있답니다. 또한 군 생활 적응이 안 되는 인원은 부대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입소하거나 심심장애 전역 심사를 거쳐 전역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훈련소의 불편한 사항을 주 1회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훈련병의 심신상태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훈련소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우선 해당 부대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움 요청 방법, 부모님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부대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자와 함께 방법을 연구해서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졸 또는 중태도 군대 간다라는 병무청 발표에 따라 학력 제한을 완전 폐지하여 사회생활하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입대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므로 고교 미졸업자의 군대 생활 적응기를 상담하면서 느낀 실화를 토대로 중졸 또는 중퇴자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달라진 병영 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꿀팁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